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토요일 이고은 박사님이 읽어주는 마음,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가 알지만 호기심도 많은 만큼 또 오해도 많을 수 있는 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성격. 네. 네. 인간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과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어떤 요소들도 되게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뭐 외향성, 내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어요. 뭐 주변을 봐도 그렇고 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격에 대해 관심이 없지는 않죠. 그럼요, 많죠. 언제나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예상하고 추측하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에 좀 쾌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상하는 데 아주 좋은 자료가 돼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정되어 있는 성격 특성이에요. 네. 뭐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이제 혈액형이라는 것은 성격하고 상관없다는 걸 이제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진짜 혈액형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게 그냥 성격의 지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지금은 MBTI를 모르는 분이 맞아요. 없을 정도인데 MBTI도 심리학에서 다루는 어떤 그 성격의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좋게끔 네.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예전에는 MBTI로 성격이라고 했었대라고 진짜. 우리가 지금 혈액형을 보고 성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웃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요? 네. 하기야 그때는 다 혈액형 얘기했잖아요. 네. 뭐 지금까지도 트리플 A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자리를 MBTI가 차지한 것 같아요. 있죠. 네. MBTI는 뭐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물론 MBTI를 참고 자료로 그 사용은 좀 하기는 합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상담을 의뢰하거나 네. 아니면 검사를 하거나 뭐 진단을 할 때 네. MBTI를 참고용으로 쓰는데 많은 어떤 그 측정 도구들 중에 써요. 근데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은 특정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분은 본인의 성격을 예컨대 ISTJ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향형이고 싶어 하고 체계적이고 싶어 하고 로 판단을 하는 도구인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 이분이 원하고 있는 곳이 그렇죠. 어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MBTI는 선호 성향입니다. 그래요? 네, 나는 어떤 유형이 편안한가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나를 설명하고 싶은가에 따른 유형이지 내가 그것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많이 잘못 알고 있네요. 그렇죠. 오해를 너무 많이 하죠. MBTI로 성격을 정말 확신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네, 확신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어떤 많던데. 설명이 굉장히 우리가 마음 편하게끔 좋은 내용과 그리고 뭐랄까요 나를 이해하는 어떤 내용들로 지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을 하는 거지 네. 예, 그 자체가 성격은 아니고요. 주변만 봐도 동일한 MBTI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르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무엇만 같냐면 MBTI가 설명하는 그 부분만 같은 거예요. 예, 그 부분만 같고 그리고 그 부분만 우리는 성격이라고 정의하는
하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네. 변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묻고 싶었던 것도 외향성, 내향성 어떤 성격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여쭙고 싶었는데 네. 주로 우리가 I, E부터 가르잖아요. 맞아요. 예. 외향성이면 E고 내향성이면 I다 이렇게 얘기한단 네. 말이죠.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느냐 혹은 그 에너지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I냐 E냐 외향성이냐 내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네. 구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어떤 성향에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설명도 굉장히 쉬운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은. 아, 저 사람은 내향형인가 네. 보다. 내성적인가 보다. 이렇게 어릴 때는 많이 표현을 맞아요. 했죠. 예. 근데 또 보기에는 정말 사회성이 강하고 외향적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야. 난 사실 낯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많죠. 예.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내향인지 외향인지.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내향성이라고 나오던데 저도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향성 네. 맞죠. 저는 좀 심각한 내향성. 심각까지. 네, 심각한 내향성. 외향형의 점수가 거의 없을 정도의 정말요? 내향형이에요. 네, 오. 근데 저를 만나거나 뭐 수업을 듣거나 하는 네. 사람들은 많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또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저는 조금 안심해요. 너무 내향적인 어떤 고립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구나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는데 사실상 저는 약속이 생기거나 외출을 해야 되면 굉장히 좀 심란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란하고 약속 자체에 대해서 가면 되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자체의 무게가 좀 큰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미션에 해당해서 우리 스태프들 다 그래요. 네. 막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약속 잡으면 그 자체의 무게를 되게 크게 생각해서 네, 막상 만나서 이제 만나는 건 되게 만나는 좋은데 거 좋아요. 맞아요. 만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만나기 전까지 심란하고 다녀와서 좀 피곤한 그래서 그만큼의 또 시간이 필요한 맞아, 이런 맞아. 사람에 해당해서요. 좀 많이 내향형입니다. 네. 그 하나의 예로 외향성, 내향성을 좀 나눌 수도 있구나. 네. 예.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신지 일단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알아 내일이면 나 후회할 걸 너무도 잘 알아. 오늘도 난 술에 취해 내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너무도 어려워. 너도 내 맘 같다면 날 보고 웃어줘. 날 기다렸다고 바람도 살랑이고 모든 게 춤을 춰. 기분 좋게 취하는 밤이야. 아직 내게 말 못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아님 못할 것 같아 왠지. 사실 말야 내가 말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알아 내일이면 나 후회할 것. 자, 오늘은 성격 얘기하고 있습니다. MBTI로 성격이라 얘기할 수 없다. 이전부터 우리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던 걸 바꿔보면 좋겠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외향성, 내향성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네, 일단은 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주로 관심을 외부에 두고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 맺는 걸 되게 좋아하고 즐긴다고 해요. 네. 그리고 혼자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낯선 환경 혹은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 친구 만나러 나가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생각이 많고 그렇게 쉬면서 또 편안함을 얻는 그런 성격이고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좀 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사람들, 특히 이 외향적인 분들이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하고 본인도 싫어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인 거죠. 맞아.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하는 게 괜찮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보다는 익숙한 사람들과의 좀 지속적인 만남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존재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외향적인 친구는 우리 모임에 또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전 데리고 올 때부터 왜 저래? 약속도 안 해놓고. 그리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예. 남자친구가 그런 네. 짓을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네네네. 합석을 하게 네, 한다는 네,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네. 근데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게 대수롭지 않고 되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니까. 좋은 일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응수를 하죠. 예. 그러나 심란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면 돌이켜보면 저 20대 때 저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네. 위아더 월드였는데 네. 이게 점점 더 저 그때 외향적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보니까 내향적이더라고요. 네,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적응적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네. 고정되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변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굉장히 좀 기운이 바깥으로 뻗치는 아이였대요. 네, 엄마 네, 네.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막 목소리를 크게 내고 방방거리고 네. 좀 똥꼬발랄했죠. 그런데 학교 다니고 크면서 보니까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는 어떤 성격으로 조금씩 네, 네. 차츰 변하고 이걸 네. 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그 젊음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회에서 또 인정하는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상 내가 편한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 성격에 따라 좀 네. 이제 편안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성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예전보다 그게 좀 다르구나 내가 그 생각했는데 그런 거군요 원래 사람이. 네.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어떤 퀴즈? 네, 퀴즈입니다. 개인을 특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성격, 2번 외모. 자, 개인을 특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입니다. 1번 성격, 2번 외모. 너무 쉽죠?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맞춰주세요. Oh my, baby. 지금 너라는 심화 속을 헤매는 중 가라앉아 푸푸 아래로 오른쪽에는 돌고래가 헤엄치고 나를 놀리듯 여기서 저기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맘이야 내 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밤이야 춤을 춰는 던 다시 한번 jump Even if I got the time much we'll go hard like us yeah so I never go back 너와 함께한 그 모든 계절이 스쳐 지나간 내 옆을 바르게 너와 난 어느새 Oh my baby Oh my oh my oh my baby Oh my baby 자, 오늘은 성격 얘기하고 있는데
퀴즈 문제가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문제 드렸어요. 1번 성격, 2번 외모. 정답은 뭐죠, 선생님? 네, 정답은요. 1번 성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이며 일관된 나만의 행동 양식을 네. 성격이라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특징 짓고요. 그래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MBTI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 설명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성격 얘기는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The usual morning lineup. Start on the chores and sweep till the floor's all clean. Polish and wax, do laundry and mop and shine up. Sweep again and by then it's like 7:15 and so I'll read a book or maybe 2 or 3. I'll add a few new paintings to my gallery. I'll play guitar and knit and cook and basically just wonder when will my life begin. 네,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 모두 다 관심이 많은 성격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차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은 다르고요. 그리고 다 다르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동물입니다. 네. 이 외향성과 내향성 같은 성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신경학적 차이가 있는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네. 신경학적 차이라는 것은 두뇌 구조가 살짝 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이 있고 많이 하얀 사람이 있듯이 네. 두뇌의 그 모양이 약간은 좀 소화가 잘 되는 방향, 소화가 덜 되는 방향 이렇게 좀 생겨 먹은 게 그렇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결정하는 부분이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네.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에 비해서 전두엽, 우리 뇌의 앞쪽에 해당하는 데에 회백질이라는 곳이 조금 더 두껍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예, 희한하죠. 네. 예, 우리 두뇌의 회백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뇌는 약 한 40%는 회백질로 되어 있고 60%는 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쉽게 네. 말하면 우리 뇌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보면 어머. 예, 슬라이스해서 보면 두 가지로 회백질과 백질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조금 더 검은 쪽이 회백질, 조금 더 하얀 쪽이 백질입니다.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육안으로 볼 때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회백질이고요. 주로 어떤 신경세포체들로 모여 있어요. 네. 신경이 조금 모여 있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섬유가 모여 있는 쪽이 흰색인데 그 부분을 백질이라고 해요. 네. 이 부분에 이제 구성이 조금 다르구나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아, 네. 성격에 따라 구성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의 회백질을 보게 되면 회백질이 정보를 처리하고 출력하면 이 백질이 이걸 전송해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전두엽의 회백질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과 관련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백질이. 네, 그래서 전두엽 회백질에서의 차이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즉흥성 같은 것에 차이를 줄 수 있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회백질이 더 두꺼운 쪽이 내향적인 내향적인 거죠. 네. 하셨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이고요. 아.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사고와 네. 조금 더
되새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는 쪽이 내향성이고 회백질이 두꺼운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상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네.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 예, 그에 반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이고 신속하게 내리는 결정을 좀 더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설명할 때 어떤 틀에 맞춰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향성은 반드시 이렇고 내향성은 반드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사람의 성격은 전혀 그렇게 이분화되어 있거나 틀에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로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도 두 종류의 어떤 특성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특성에 내가 좀 가깝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어떤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틀에 맞춰 생각하지 마라. 외향성, 내향성은 나눌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또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이 외향과 내향에 있어서. 네, 다른 점이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반응. 네. 예상을 해보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민감할 것 같기는 네. 하죠. 예, 다른 사람들과 합석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거기에 좀 예민한 거예요. 네. 싫다기보다 좀 준비가 필요한데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신경학적으로도 좀 나타나는데요.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작고 미세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하는데 네. 그에 반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큰 자극을 받았을 때만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의 민감도에서의 차이가 난다는 뜻인데 네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차이는 네. 레몬즙으로도 테스트가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웃긴 건 네. 입안에 레몬즙을 짜넣었을 때 분비되는 침의 양이 내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주는데요. 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극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분비량이 좀 많대요. 예, 그에 반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에 비해서는 조금 그 양이 적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또 가만히 뇌 구조, 뭐 회백질, 백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네네네. 차이가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극에 따라서 그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극에 대한 차이로 내향적 사람들과 외향적 사람들의 어떠한 환경을 선호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자극이 많은 쪽을 선호할 수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소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외향에 가까운 거고 그렇겠네요. 자극이 많은 어떤 그런 자극을 좀 싫어한다, 민감하다라는 것은 그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내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감당할 만한 자극이기 때문에 힘겹지 않고 괜찮고 지금 나와라도 가능한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사람 싫어하는 것을 오해를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지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어떨 때 저는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 고은 씨는 우리 나오라고 하는 거 싫어해 이렇게 대화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나 좋아하는데 사람 만나 나도 데리고 가지 왜 막 이러는데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은 티를 냈구나 혹은 싫게끔 저분들이 이해를 했구나 싶어서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상 저는 외향적인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쵸. 경쾌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즉흥성이라든지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밝음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내향형들은 그러고 싶지만 그런 에너지가 좀 안쪽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당신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정말 그거 아닌데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으시네요. 내향적인 사람들을 대변해서. 네, 그렇죠? 대변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향적인 사람들도 좀 외향적인 사람들을 오해하는 부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싫어한다는 면도 있고 외향적인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런 면들이 보이는데 네. 그분들에 대한 오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고 네. 저게 가능하다고 저는 늘 저렇게 눈 한다고 동그랗게 뜨셔서. 체력이 저렇게 된다고 늘 하지만 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방향이지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아니다. 혹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너지 방향이 바깥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성격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외향적으로 키우려고 되게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사게 된 어떤 그쵸? 느낌들이에요. 우리 사회는 외향적인 사람이 선호받도록 네.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가고 이해를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집단주의적이고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근데 그 그래서 예전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심했죠. 부모님들이 좀 더 외향적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막 내성적이라 그러면 걱정하고 이랬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아마도 사회성을 길러야 하기 때문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이걸 제가 전공을 하다 보니 사회성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가 외향적이면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 이야기하는 맞아. 것에 거리낌이 없고 배우는 것에 즉흥적이고 네네.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외향성, 내향성과 사회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확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같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성은 나쁜데 외향적인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인지 모르고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네.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회성이 없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회성이 매우 좋고 내향적인 사람 있죠. 이걸 우리는 따로 개념을 생각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것,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연결돼서 생각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오해입니다. 사회성과는 다르다 생각하시고요. 분명한 장단점 이런 건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00% 외향적이고 100% 내향적이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똥꼬발랄하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내향적이고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외향적으로 보이는 분들도 반드시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에너지 충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와 얘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샌가 다시 여기 계절이 바뀐 공원길엔 시작된 연인들의 온기 둘만 아는 농담이 하나씩 늘어만 가 좀 더 걸을까 묘하게 달라 이 밤 너와의 공백마저 설레게 만들잖아 닮은 듯 달라 좋아 하루 내내 흥얼거릴 사람이 생긴 거야. 자, 코너 속의 코너 마지막 코너인데
자, 오늘은 어떤 반가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세상 둘도 없는 절친으로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떠올려 보니까 빨강머리 앤에서의 다이애나와 앤인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아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서로의 장점을 잘 알아보는 사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가깝고 또 서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네. 저도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 찰떡궁합이 되는 이유는 서로의 장점을 잘 알아봐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이는 앵과 다이애나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잘 이해를 해주고 편안함을 주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여기서 또 나오는 사회성이 그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다름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존중해주는 요 자체가 네. 예, 나의 또 성격을 보기도 하면서 나의 인성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높은 지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예. 사실상 사회성이 좋다는 것은 지능이 좀 좋다, 머리가 좋다라고 바꿔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성격을 존중해 주되 네. 그 성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장점을 알아봐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지능,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성의 지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현명하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자, 성격에 대한 얘기 오늘 해봤는데 중점적으로 제가 외향성, 내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고은 박사님은 사람을 참 좋아한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예, 서로의 장단점을 잘 살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자고요. 오늘 얘기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이승윤의 역성입니다. 구성 함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고요. 그 모든 우린 또 일요일 날 만나요. 네가 여태 쓰고 있는 왕관에서 부식됐던 보석들 그거 메우려고 우리는 그렇게도 빛났어. 찾겠어 그 모든 걸 네가 여태 어기며 살고 있는